장하선도 김수현도 10억씩 집이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 있다.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참모들의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 모양입니다. 일단 누구누구가 얼마나 올랐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이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발표한 지적한 내용입니다. 10억 이상 껑충,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대박. 가장 많이 부동산가, 집값 오른 1위부터 5위까지 뽑아봤습니다. 경실련이. 자, 1위 주현 중소벤처 비서관 13억 8천만 원이 집값이 올랐어요. 2위 연현호 국정홍보 비서관 11억 3천만 원이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3위 김조원 민정수석 11억이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자, 강남 살 필요 없다.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안다. 라는 발언을 했었던 장하선 전 정치실장 10억 6천만 원 집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강남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김수현 전 정책실장, 이번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는 10억 4천만 원이 올라서 김수현 실장,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총설계자도 집값 증가 베스트 5위 안에 꼽혔습니다. 10억씩 다들 올랐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문 정부의 관계자들만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 경실련, 최근 3년 새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3억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40% 가까이 평균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10억씩 오른 분들 5분 보셨고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부동산 상승폭이 25억 4천만 원. 와, 10억 원 오른 사람도 무려 6명이나 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다고 자화자찬한 당사자들이 시세 차익을 가져간 것이 드러난 건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경실련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 야, 경실련 표현 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번에 10억 6천만 원이 올랐던 분의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강남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 장 실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집값이 얼마 올랐다. 이거 10억 6천만 원 올랐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배윤 박사님. 네. 뭐 사실은 젊은 부부의 애 셋까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집 문제가 사실은 저희 또래에서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거는 10년을 일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네. 부동산 정책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자평했던 현 정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의 부동산 가격을 보니까 씁쓸하네요. 네. 10억이면은 우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해야 되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됩니까? 아유, 그것도 힘들어요. 한 달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하고요. 애새 키우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거리를 얼마나 가져가든지 간에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교육비 등으로 나가는 비용이 워낙이나 크기 때문에 이 비용을 2천만 원씩 몇 년을 저축하게 되면은 바로 이 10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50년을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50년. 예. 경신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면 그 비용을 가서 많이 지출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명쾌한 논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들 집값이 지금 많게는 10억씩 뛰게 되면 어떻게 서민들이 사요? 이렇게 조금 두터워진 주머니는 아무런 문제가 이거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게 되는 이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아라 라고 하는 정책을 얘기했는데 지금 경실련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한 채만 가지고 집값이 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주택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어쩐지 집이 여러 채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죠. 여기 보면 3주택 이상인 사람이 65명 중에 18명인데요. 예. 무려 3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분들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인데 대통령의 네. 정책을 왜 안 따르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정책을 안 따르게 된다면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한테는 하라 그러고 우리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정책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국민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여기서 4주택 이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주택 이상인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지금이 더 올랐다는 이 자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값을 잔뜩 올려놓게 됐던 장본인들이 청와대에 있는 건데 예.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부동산 값 잡겠다고 하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내놓고 있는 정책들마다 이렇게 소득 재산에 대한 양극화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건지 한마디 말이 없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 격이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 허은하 소장님,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됐다, 자신 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씀과 청와대 이 고위 관계자들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너무나도 배치돼요. 안정화돼 있는 게 한 13억씩 올랐어요. 13억, 11억, 11억, 10억, 10억 4천. 안정화돼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저희는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소통을 하고 계실까라는 걱정이 들고 그 소통을 누구와 하고 있을까? 그리고 소통의 그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받고 계시는 걸까라는 국민의 걱정을 지금 주게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전국을 다 따지면 집값이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서울만 올랐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 여의도도 집이 좀 올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감사함보다는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사 갈 생각이 없고 우선 또 이사를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다른 데도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저희 집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데가 많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세는 더 많이 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삼모상가 집값은 올랐으니 뭔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진짜로 소비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집 예. 팔라고 하면 더 집 사야 되고. 네, 분명히 한 채여야 된다고 했는데 두 채 샀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강남 이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지금 교육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든 비집고 강남 예, 가야 된다. 어떻게든 강남 가야 되는 그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전세값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만 믿고 진심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 팔았던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좀 억울한 시점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한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